단 한 발이면 도시 하나가 사라집니다. 폭발이 일어난 순간 반경 수십 킬로미터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리는 거죠. 지금 이 세상에는 그런 무기가 수천 발, 아무도 모르게 바다 밑과 지하 경납고에 숨어서 발사 명령 하나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이 평범한 순간에도 그 무기들은 단 몇 분 안에 대륙을 건너 도시를 지도에서 지워버릴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히로시마 원폭이 얼마나 무섭다고 알고 있죠? 오늘 다룰 무기들은 그 히로시마와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수십 배, 수백 배, 심지어 수천 배거든요. 지금부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핵무기들을 하나씩 꺼내서 실제로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보유한 핵 중력 폭탄 중 가장 강력한 건 B-83인데 생긴 건 소형 자동차 크기에 불과하고 무게는 약 1100kg입니다. 보기엔 그냥 커다란 철통처럼 보이는데 이 안에 담긴 폭발력은 TNT 120만 톤에 달하거든요. 히로시마 원폭이 TNT 1만 5천 톤이었으니까 B-83 하나가 히로시마 원폭의 약 80배 위력을 가진 겁니다. 숫자로만 보면 실감이 안 날 수 있죠. B-83은 로켓이 없고 말 그대로 항공기에서 그냥 떨어뜨리는 중력 폭탄입니다. B-2 스텔스 폭격기에 실려 목표 상공까지 간 다음 그냥 투하되는 방식이죠. 단순해 보이지만 이 폭탄이 지하 벙커를 뚫고 들어가 내부에서 폭발하도록 설계됐다는 걸 알면 단순하다는 말이 사라집니다. 지하 수십 미터 깊이의 군사시설도 이 폭탄 앞에서는 버티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B-2 폭격기 한 대에 이걸 최대 16개 탑재할 수 있습니다. 베이징 상공에서 B-83 하나가 공중 폭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즉각적인 화염구만으로 4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면적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폭발 반경 7.5km 안에 있는 건물은 전부 붕괴되고 21km 떨어진 곳에서도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면서 파편이 날아다니죠. 열복사는 폭발 지점에서 13km 반경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3도 화상을 입히는데 이 영향 범위가 무려 500제곱킬로미터를 넘습니다. 이 폭발 하나로 즉사자 150만 명, 부상자 300만 명 이상이 발생한다고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폭탄입니다. 현재 미군 B-2 스텔스 폭격기 19대가 B-83 투하 임무를 맡고 있는데 19대 전부 최대 탑재 출격 시 304발이 동시에 날아가는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B-83보다 훨씬 영리하게 설계된 무기가 있는데 바로 트라이던트 2 미사일입니다.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SL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거든요. 길이 13.5m, 무게 59톤짜리 이 미사일이 특별한 이유는 탑재 방식 때문입니다. 트라이던트2 한 발 안에는 최대 8개의 핵탄두가 들어가는데 각 탄두가 독립적으로 서로 다른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는 MIRV 방식인데 미사일 하나로 도시 8곳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습니다. 각 탄두의 위력은 475킬로톤으로 히로시마 원폭의 30배 이상이고 탄두 8개 합산하면 트라이던트2 한 발의 총 폭발력이 3.8메가톤에 달합니다. 유도 시스템은 천체 관성 항법과 GPS를 결합한 방식으로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간 뒤에도 오차 범위 100m 안에 목표물을 명중시킵니다. 트라이던트2가 진짜 위험한 이유는 따로 있는데 해저에 숨어있는 잠수함에서 발사되기 때문에 사전에 탐지하거나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거든요. 미 해군 오하이오급 핵잠수함 14척이 각각 최대 20발씩 탑재하고 현재도 심해를 순찰 중인데 잠수함에만 총 280발의 미사일이 있습니다. 탄두수로는 총 2240발이고 이 2240발의 총 폭발력은 히로시마 원폭 7만 발 이상에 해당합니다. 그 무기들이 지금도 바다 밑에서 대기 중인 겁니다. 모스크바를 향해 트라이던트2 한 발이 발사돼 8개 탄두가 동일 지역에 집중된다고 가정하면 즉각적인 화구가 10제곱킬로미터 이상을 뒤덮습니다. 반경 11km 안의 건물이 전부 무너지고 열복사는 22km 밖의 사람들에게도 3도 화상을 입히면서 피해 범위가 1500제곱킬로미터를 넘죠. 이 한 방으로 즉사자 800만 명, 부상자 460만 명이 발생하는 겁니다. 단 하나의 미사일, 단 하나의 발사 명령으로요. 미국과 러시아가 이런 무기를 갖고 있을 때 중국은 무엇을 들고 있을까요? 중국의 DF-50C는 높이 32m, 무게 183톤의 대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입니다. 사거리가 최대 1만 5천 킬로미터에 달하기 때문에 중국 내 어디서 발사해도 미국 본토 전체가 사정권 안에 들어옵니다. DF-50C가 무서운 이유는 한 발 안에 최대 12개의 핵탄두를 담을 수 있다는 점인데 각 탄두의 위력이 TNT 1메가톤, 히로시마 원폭의 66배입니다. 12개 탄두가 모두 같은 목표물을 향하면 총 12메가톤이 한 지점에 쏟아지는 건데 히로시마 원폭 800발이
동시에 터지는 것과 같습니다. 워싱턴 DC에 DF-50 한 발이 떨어진다면 반경 3km 안에 모든 것이 증발하고 반경 16km 안의 주택 대부분이 붕괴됩니다. 35km 떨어진 곳에서도 3도 화상 피해가 발생하고 사망자 100만 명 이상, 부상자 180만 명 이상이 나옵니다. 중국은 이 DF-5 계열 미사일을 약 20발에서 30발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충분히 무섭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러시아는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R-36 미사일, 나토 코드명 사탄이라 불리는 냉전의 괴물입니다. 높이 32m, 무게 21만 킬로그램의 이 액체 연료 2단 로켓은 사거리 1만 6천 킬로미터로 러시아에서 발사해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R-36이 탑재할 수 있는 탄두는 최대 10발이고 각 탄두 위력이 최대 1메가톤인데 일부 변형 모델은 단일 탄두로 최대 20메가톤짜리를 장착했습니다. 히로시마 원폭의 1300배가 넘는 위력입니다. 사탄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닌 거죠. 샌프란시스코 상공에서 15메가톤짜리 R-36 탄두 하나가 폭발하면 화구가 30제곱킬로미터 이상을 삼키고 반경 17km 안의 건물이 전부 무너집니다. 열복사 피해 범위는 48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고 사망자 100만 명 이상, 부상자 300만 명 이상이 발생하는 거죠. 러시아는 R-36의 최신 개량형인 R-36M2를 약 46기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이걸 넘어서는 무기를 또 만들었습니다. RS-28 사르마트, 별명이 사탄2입니다. 사탄의 후계자라는 뜻이죠. 무게 208톤, 길이 35m의 이 3단 액체 연료 미사일은 최대 10개의 중형 탄두 또는 15개의 소형 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피하기 위한 첨단 기만 장비까지 갖추고 있고 사거리는 1만 8천 킬로미터를 초과합니다. 사거리보다 더 중요한 건 비행 방식인데 사르마트는 FOBS 방식을 사용해 저궤도에 진입한 뒤 어느 방향에서도 목표물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기존 방어망은 북극 방향 탄도 미사일을 기준으로 설계됐는데 사르마트는 그 방어망 전체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방어가 의미 없어지는 거죠. 일부 보고서에서는 사르마트가 최대 50메가톤급 탑재가 가능하다고 추정합니다. 역사상 최강인 차르 봄바와 맞먹는 수준이거든요. 차르 봄바 폭발 당시 섬광이 1000km 떨어진 노르웨이에서도 관측됐는데 그 폭탄이 뉴욕 상공에서 터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경 5km 이상의 화염구가 생기고 83제곱킬로미터 안의 모든 것이 순식간에 증발합니다. 폭발파는 26km 밖까지 파괴를 일으킵니다. 열복사는 60km 반경 안의 사람에게 3도 화상을 입히고 피해 범위가 무려 1만 1천 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사망자 700만 명 이상, 부상자 600만 명 이상, 그리고 1000km 떨어진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도 맨눈으로 섬광이 보일 거라고 합니다. 다만 러시아가 이런 무기를 보유했다고 해서 모든 걸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르마트는 2023년 시험 발사 중 폭발에 분화구만 남겼거든요.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드러난 러시아군의 실제 운용 능력을 보면 서류상 스펙과 실제 능력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방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러시아의 핵탄두 약 6,000발 중 단 몇 발만 제대로 날아와도 충분히 재앙이 되는 건 변함없거든요. 결국 이 모든 무기들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무기들 중 어느 하나도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핵전쟁에는 승자가 없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는 쪽도 당겨지는 쪽도 결국 같은 폐허 위에 서게 됩니다. 인류가 이 무기들을 만들어낸 것과 같은 능력으로 이걸 절대 쓰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게 지금 우리 모두에게 남은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